올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양도세 절세 전략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해외 주식 투자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2주 남짓 남은 가운데 연말 증시에서 챙겨야 할 투자 포인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내년부터는 양도 차익의 최대 33%까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적용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연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늦어도 28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야 합니다. 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수령일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부터 2거래일 이후에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 주문이 28일 체결되더라도 주가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 주문 체결일 기준으로 주가가 10억 원을 밑돌더라도 30일까지 남은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연말 대주주 판단을 위한 주식 수량은 28일 주식시장 끝나고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곱하는 주가는 12월 30날 주가가 되게 됩니다.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매도했는데 이틀간 주가가 올라서 이제 10억 원을 넘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28일 이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주식뿐 아니라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기 역시 뜨거웠던 만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이달 말일까지 거래된 주식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현재 손실 구간인 종목이 있다면 연내 매도를 통해 손실을 확정지어 양도 차익을 낮춘 이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유효할 것이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어서 연말에 챙겨야 할 투자 체크 포인트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기자 앞서서 이제 해외 주식 또 대주주들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들어봤는데 우리 동학개미들의 절세 방법도 있다고요. 네,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들어야 하는 계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올해 금융권 최대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가기 전에 꼭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허인커는 중개형 ISA 가입하셨나요? 아직 저는 가입을 안 했는데 네네. 확실히 연말 되니까 관심은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 ISA는요, 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 계좌 하나를 만들어두면 예금이나 적금을 비롯해서 ETF나 리츠, ELS 같은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ISA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만든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등장했을 당시에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과 1위명밖에 없었는데 올해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이 신설이 되면서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됐고요. 네. 또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거래를 할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지 기자가 직접 또 리포트로 소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각각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신탁형은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가 투자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펀드나 이 상품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예. 일부 상품의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일임형은 금융사에 맡겨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사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알아서 투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수수료가 신탁형보다는 일임형이 조금 비싸고요. 예. 중개형은 말 그대로 금융사는 중개만 하고 고객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임형과 신탁형과는 달리 국내 창장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올해 중개형 ISA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만 200만 명이 중개형 ISA에 가입을 했습니다. 5년 전부터 가입자를 모집했던 신탁형이나 일임형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가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숫자가 보여주듯이 중개형이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이 돼서 1%가 됐지만 여전히 금리가 낮죠.
컸지만 예. 또 증시는 화랑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네.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면서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한 후에 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ISA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를 했을 경우 양도나 환매 소득에 대해서 전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2023년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22%를 곱한 1,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네. ISA 계좌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면 비과세 혜택이 국내 주식 투자에만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까? 네, 국내 주식 거래하고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만 해당이 되고요. 또 예. 채권형 펀드나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 또 MMF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주식을 제외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IS 계좌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서민형,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예. 일반형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도 보통 일반 계좌가 15.4%를 떼는데 ISA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 과세율 15.4%를 곱한 61만 6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서민형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예. 일반형은 비과세 200만 원을 뺀 200만 원에 9.9%가 적용된 19만 8천 원만 세금으로 오. 내면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세제 혜택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권사 일반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ISA로 이동을 하면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네, 하지만 그 제약이 있어서 좀 가입 전에 좀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있는데요. 예. 일단 가입 대상이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15세 이상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소멸되고요. 또 연간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올해 가입했다면 내년에는 한도가 4천만 원이 되는데 올해 아. 가입을 못했다면 내년 한도는 2천만 원 선에서 원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가입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올해 가입을 해도 2천만 원을 꼭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입을 해두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ISA 계좌는 1인당 하나밖에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ISA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바뀌고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시총 상위 20개 종목이라든지 최대 200만 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든지라는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19세 이상 또 3년 의무 가입 또 연간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을 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들도 더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인데요. 예. 총합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400만 원, IRP에는 300만 원까지 넣을 수도 있고 또 IRP에 700만 원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1년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연소득 5,5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6.5%가 공제된 111만 5천 원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된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연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또 반면에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치를 넣으면 최대치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일인 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가입을 결정하셨다면 이달 31일 오전까지는 가입하시면 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에 살펴볼 만한 상품들 또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죠.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